제가 요트 위에 막 잡고 막 막 이러고 있었어요. 너무 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선장님의 표정을 보니까 선장님이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아프신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먼저 상상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하얀 요트를 타고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 파란 하늘, 푸른 바다, 막 저 멀리를 봐도 수평선만 보여요. 거기 이제 혼자 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상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떠실 것 같아요? 편안할 것 같아요. 편안할 것 같죠? 제가 이 일이 정확히 4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김승진 선장님이라는 분과 함께 요트를 타게 되었어요. 이제 무원조 무동력으로 세계 일주를 하셨던 분인데 저는 이제 세계 일주까지는 아니고 약 2달간 요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요트에 올라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계기로 한번 돌아가는 시점을 한번 지금 가져볼게요. 혹시 타임머신 다 타보셨나요 혹시? 저희 안 타보셨어요? 뭐야 이게 저 알려드릴게요. 그 타임머신은 호로록이라는 소리를 내줘야 돼요. 하나 둘 셋 하면 호로록 내주시면 제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때는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이게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제 고백을 하나 하자면 부모님이 그 당시에 이혼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로서 엄마를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안 하고 경제적으로 엄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해 왔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전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가 많이 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축구 선수라는 꿈을 가졌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엄마에게 걱정시켜드리지 않고 싶어서 그것도 포기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이제 20살이 딱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집안에 안정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잘 사는 게 무엇일까? 이 의문이 머리에 딱 들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도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가 했던 답은 그 유명 기업 대표님들은 그 방법을 알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겐다즈 성우표 대표님께 멘토가 되어달라고 연락을 드립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고 이제 하겐다즈 성우표 대표님 옆에서 독서하는 방법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철학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이제 또 다른 분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한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현호 파일럿님께 제가 연락을 드려서 파일럿님 옆에서는 이제 목표 설정에 대한 배움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김승진 선생님하고도 관계가 이어져서 제가 대학교를 휴학하고 코타키나발루로 넘어가 이제 요트에 올라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망망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그렇게 아름답거나 로맨틱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수평선 너머에서는 강한 돌풍이 오고 있었고 이제 그 돌풍의 위력을 잠시 상상해 보자면 최근에 지나갔던 카파와 링링 다들 기억하시나요? 예, 그게 풍속이 23에서 27노트로서 가정용 선풍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기서 오고 있는 건 30에서 40노트로서 대형마트 선풍기의 위력 정도가 되는 게 오고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돌풍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제가 요트 위에 막 잡고 막 막 이러고 있었어요. 너무 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선장님의 표정을 보니까 선장님이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아프신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선장님은 이제 그 강한 돌풍의 힘을 에너지원으로 앞으로 더 빠르게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 영국의 평론가인 토머스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이렇게 돌이 하나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약자 같은 경우는 그 돌을 보고 이제 걸림돌이라고 해서 피해가거나 그거를 이제 안 가는데 고수들은 이런 거를 갈 때 그거를 디딤돌로서 이렇게 넘어가는 성향이 보이더라고요. 선생님이 그 순간에 그런 대처를 하는 걸 보고 평생 머리로만 갖고 있던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을 그때 한번 다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선장님 옆에서 보고 배웠던 것은 위기 속 상황에서 기회로 가져가기 위해선 두려움 앞에 다가갈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럼 두려움 앞에 다가갈 용기를 가지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어요. 묵찌빠 가정을 가져야 된다고. 한번 묵찌빠 해주시겠어요? 네. 무. 이제 처음엔 다 펴지진 않을 거예요. 찌. 두 눈으로 내 두려움이 뭔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빠. 이제 두려움 앞에 솔직해지고 그 손을 이렇게 내민다면 누군가 그 손을 잡아서 이제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무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두려움 앞에 솔직해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진짜 제가 이제 공포증이 되게 심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이제 민호쌤과 진고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고 이제 제일 라이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두려움 앞에 다가갈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